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김할머니라 불리는 호러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진 은행나무에서 노란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초가지붕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마루에 홀로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김할머니는 그저 가난한 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에 허름한 집, 그리고 구부정한 등,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늙은 눈동자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지.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이웃집 박노인이 담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서방 때 오늘도 혼자 계시구려. 아드님들이 안 오시나?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올 때가 되면 오겠지요. 자식 마음이란 게 부모 마음 같지 않은 법이니까요. 박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어른을 모셔야지. 요즘 젊은 것들은 괜찮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지켜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할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는 각각 아내가 있었지요. 할머니는 지난 몇 년 동안 두 며느리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누가 거칠애로만 효도하는지를 이제 곧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세상이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가을날부터 시작됩니다. 김할머니의 큰아들 대호는 마을 한가운데 제법 큰 기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옥부는 야무진 성격의 여인이었습니다. 눈썹이 짙고 입술이 얇았으며 늘 계산하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날 아침 옥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댁에 다녀와야겠어요. 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왜긴요. 어머님이 요즘 재산 정리 이야기를 하신다면서요. 우리가 맞이인데 당연히 자주 찾아뵈어야지요. 옥분의 목소리에는 달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샘속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싼 비단이랑 좋은 약재 좀 사가지고 가요. 어머님 눈에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말에 반대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집에서는 작은 아들 만복과 그의 아내 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마당은 깨끗이 쓸려 있었고 처마 밑에는 잘 말린 곶감이 가지런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정성스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8살의 젊은 여인이었지만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만은 언제나 따뜻한 빛을 띠고 있었지요. 만복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이야, 뭘 그리 열심히 만들어? 순이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호박죽이에요. 날이 쌀쌀해지셨으니 따뜻한 게 좋으실 것 같아서요. 그거 어제도 만들지 않았어? 어제는 팥죽이었어요. 어머님이 호박죽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만복은 아내의 정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맙다, 순이야.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순이는 남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마음을 드리면 되지요. 어머님은 그걸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오후 옥분이 먼저 김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값비싼 비단 보자기와 귀한 약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왔습니다. 옥분은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치 온 마을이 자신의 효심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처럼요. 할머니가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오, 옥분이구나. 어쩐 일이냐? 아이고, 어머님. 며느리가 어머님 뵈러 오는 게 무슨 일이 있어야 옵니까? 옥분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그렸습니다. 낡은 냄새가 났기 때문이지요.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비단이에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데 어머님 생각이 나서 바로 샀어요. 고맙구나. 할머니는 담담하게 받아들었습니다. 옥분은 잠시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이내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방문한 지 반 시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바쁜 걸음으로 떠나갔고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순이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아직 따뜻한 호박죽 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예요. 순이는 조용히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들어오렴. 순이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괜찮다. 늙으면 다 그런 거야. 순이는 호박죽을 꺼내 조심스럽게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호박죽 쏘아왔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네가 손수 건 거냐? 네, 어머님. 달지 않게 쏘았어요. 어머님이 너무 단 건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이는 죽을 들이고 난 뒤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뒤로 돌아가 조용히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많이 뭉치셨네요. 에고, 시원하구나. 형님도 다녀가셨어요? 응. 낮에 왔다 갔다. 순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성껏 할머니의 어깨를 풀어드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네, 어머님. 넌 왜 이 늙은이한테 이렇게 잘해주느냐? 순이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어머님이시잖아요. 그게 이유가 되나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의 흔적이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순이가 돌아간 뒤 할머니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구나. 겉으로 꾸미는 건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재산은 사람을 시험하는 거울이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법이지. 이제 그 시험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두 아들 내외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이장과 몇몇 어른들도 증인으로 자리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마당에 사람들이 모이자 가을바람이 낙엽을 휘날리며 불어왔습니다. 옥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재산을 나눈다는 거구나. 우리가 맞으니까
당연히 큰 몫은 우리 차지겠지.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눈을 감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오늘 너희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려 한다. 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정정하신데. 됐다. 듣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큰아들 대호에게는 논 3마지기와 밭 2마지기,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남긴 돈 50냥을 물려주마. 옥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옥분이 얼른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아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아들 만복에게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늙은 어미를 모시는 것을 물려주마.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그게 다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늙은 어머니 모시는 게 유산이라니. 만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선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호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만복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뜻이 그러하다. 할머니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옥부는 남편을 재촉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만복과 순이만이 마당에 남았습니다. 만복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을 모시는 것도 복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순이를 가만히 불렀습니다. 순이야, 이리 오너라. 순이가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란다. 이 말을 기억하거라. 순이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네, 어머님.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밤 찬바람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바람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분의 집은 그야말로 잔칫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들인 가구며 비단 이불이며 값비싼 도자기들이 방마다 가득했습니다. 마루에는 칠보 장식이 달린 함이 놓였고 부엌에는 그 그릇이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옥부는 새 옷을 입고 마을을 활보하며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여보, 이번에 소도 한 마리 사요. 이웃집 최서방네보다 더 좋은 걸로요. 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좀 아껴 써야 하지 않겠소? 돈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답답해라. 우리가 마지인데 체면이 있지요. 남들 보기에 어때요? 체면도 좋지만 미천을 닫으면 어쩌자고. 옥부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은 맨날 걱정만 해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벌면 되지 뭘 그래요. 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옥분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옥부는 마을 우물가에서 순이를 만났습니다. 순이는 낡은 옷을 입고
물동이를 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동서. 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려. 늙은 시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드시오. 순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어머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가르쳐 준다고? 뭘? 옥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늙은이가 뭘 안다고. 에휴, 불쌍해서 이거라도 가져가요. 옥분은 주머니에서 동전 몇 셋을 꺼내 순이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형님. 저희는 부족한 게 없어요. 옥분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부족한 게 없다고? 저 가난뱅이가 웃기는 소리를.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산골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땅은 얼어붙었고 나뭇가지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순이는 매일 할머니 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중을 드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귀한 가르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이야,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할머니는 작은 씨앗 주머니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씨앗인가요? 그래, 씨앗이다. 하지만 그냥 씨앗이 아니야. 이건 네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들이란다. 가장 튼튼하고 열매 잘 맺는 것들만 골라서 말이야. 순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걸 제게 주시는 건가요? 봄에 심어라. 그리고 기억해라. 작은 씨앗 하나가 100개의 열매를 맺는 법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단다. 순이는 두 손으로 씨앗 주머니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마치 보물을 받은 것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마른 풀 묶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쑥이다. 배가 아플 때, 몸이 차가울 때 다려 먹으면 약이 된단다. 어머님, 이런 건 어떻게 다 아세요?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야.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이란다. 할머니는 또 다른 가르침도 주었습니다. 산에서 나는 약초의 쓰임새,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법, 적은 돈으로 살림을 꾸리는 지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까지.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행동은 숨기기 어려운 법이니까. 순이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머님, 이런 귀한 것들을 왜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배우려는 자에게만 가르침이 전해지는 법이란다. 넌 들을 귀와 볼 눈을 가졌구나. 그게 바로 네 복이야. 한편 대호의 집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장사를 한다며 투자한 돈이 사기꾼에게 넘어갔습니다. 장에서 만난 낯선 상인이 큰 이문을 남겨주겠다며 돈을 맡기라 했고 옥부는 눈이 멀어 덜컥 돈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논에서 거둔 수확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절반이 썩어버렸습니다. 창고에 쥐가 들끓었지만 옥부는 귀찮다며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물 쓰듯 나가는데 들어오는 것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비단옷은 장롱에 가득했지만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볼까? 아버지 장사하실 때 옆에서 다 보셨으니. 옥분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그 늙은이가 뭘 안다고? 창피하게 왜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살림을 도맡아 하셨다고. 하지만은 무슨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다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늦겨울이 되었습니다. 순이의 작은 집은 비록 허름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가을에 말린 나물과 절인 채소가 넉넉했고 장작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알뜰히 모은 덕에 봄에 심을 씨앗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만복이 저녁 밥상을 받으며 감탄했습니다. 순이야, 어떻게 이렇게 살림을 잘 꾸려?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부족함이 없구나.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만복은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만복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저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다는 아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게야. 창밖에서는 아직 찬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화롯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할머니의 미소가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 대호의 집에서는 부부의 다투는 소리가 밤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산골 마을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김 할머니가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며칠째 일어나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순이는 밤낮 없이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죽을 쑤어 한 숟갈씩 떠드리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순이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곧 나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만복이 급히 형네 집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호는 곧바로 달려왔지만 옥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순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숨겨둔 돈이 더 있는 건 아닐까? 할머니의 방에 들어선 옥부는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그러고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한테 더 해주실 말씀은 없으세요? 아버님이 남기신 것 중에 혹시 더... 순이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떨구었고 대호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빛이 맑고 또렷했습니다. 다들 잘 왔구나. 옥분이 움찔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방 한쪽에 있던 낡은 괴짝을 가리켰습니다. 만보가 저것을 가져오너라. 만복이 조심스럽게 괴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가 뚜껑을 열자 옥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금은보화가 없었습니다. 낡은 책, 몇 권, 누렇게 바랜 종이, 묶음, 그리고 작은 주머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옥분이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네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지혜다. 장사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 어려울 때 살아남는 법, 돈보다 귀한 것들이지. 할머니는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진짜 유산을 이미 주었다. 순이야, 네가 지난 겨울 동안 받은 것이 바로 그것이란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아픈 척한 것도 모든 것이 마지막 시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재물은 쓰면 없어지지만 지혜는 쓸수록 늘어나는 법이다. 나는 누가 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오랜 시간 지켜보았다. 비싼 선물을 가져오는 것이 효도가 아니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란다. 옥부는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 위로 따스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나섰습니다. 대호가 뒤따라 나오며 어머니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큰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구나. 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이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셔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란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 지혜는 땅에 묻힐 뻔했어. 그 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호와 옥분의 집은 결국 논과 밭을 팔아야 했습니다. 값비싸게 들인 가구들도 비단 옷들도 모두 내다 팔았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작은 밭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옥부는 예전에 거드름을 모두 잃고 직접 밭에 나가 일해야 했습니다. 한때 비웃었던 순이처럼 물동이를 이고 낡은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제야 비로소 삶의 참된 가치를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동서, 미안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순이는 따뜻하게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형님. 이제부터 잘 지내면 되지요. 반면 순이와 만복의 집은 해가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가르쳐 주신 약초 지식으로 아픈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순이는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정직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의 신뢰가 쌓였고 장사도 점점 번창해 갔습니다. 저 집은 참 복받은 집이야.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니,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을 지을 줄 아는 거지. 김할머니는 순이네 집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졸라대면 할머니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할머니, 또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어느 따스한 봄날,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마당 가득 봄꽃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순이가 옆에 앉아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래, 참 좋구나. 이렇게 좋은 날 네 옆에 있으니 더 좋아. 할머니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야, 네가 내 진짜 딸이다. 고맙다.
순이는 대답 대신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진 나무에서는 새하얀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축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하얀 꽃잎들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소복소복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훗날 순이는 자신의 딸에게 같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것들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엄마, 진짜 보물이 뭐예요? 그건 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다. 바르게 사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 어려울 때도 정직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보물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언젠가 자신의 아이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겠지요. 진정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와 마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과 재산은 쓰면 없어지고 잃어버리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혜는 쓸수록 늘어나고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베푼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기를 바랍니다. 끝.